요즘 주유소를 지나가다 보면 가격표가 조금씩 올라간 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확 뛰는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히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차를 많이 타서 그런가, 환율 때문인가, 계절 영향인가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름값 움직임은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 같은 길목 하나에서 긴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도에서 보면 아주 좁은 바다 통로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을 이어주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길목이 흔들리면 기름값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은 시장이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우리 생활 속까지 들어옵니다. 오늘은 왜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는지 그 출발점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지금 당장 석유가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기면 그때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석유 시장은 현재 상황보다 미래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정유 회사들은 몇 달 전부터 원유를 계약하고 운송 회사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각 나라들도 에너지 비축을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긴장이 먼저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석유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석유가 각 나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바다 통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유조선이 이곳을 지나가며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이 통로가 안정적이면 석유는 계속 흐르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불안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박이 지나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운송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길이 막히지 않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시장은 바로 긴장합니다. 최근 이 지역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훈련, 압박, 경고 같은 단어들이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바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운송이 막히는 상황까지 가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가정들이 쌓이면 기름값은 실제 상황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한 줄 뉴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튀는 게 바로 기름값입니다. 전 세계 석유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긴장만 올라가도 유가는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석유가 부족하지 않아도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가격은 먼저 올라갑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거의 모든 산업의 기본 연료입니다. 트럭이 물건을 옮길 때도 필요하고 배가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때도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갈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결국 물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출발점입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군사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지갑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주유비가 올라가고 택배비가 오르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용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물가가 오른 뒤에야 체감하지만 사실 시작은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경고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충돌 전 단계인지 이 차이 하나로 시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고 수준이라면 유가는 잠깐 오르다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계속 쌓이면 투자자들의 불안도 계속 커집니다. 그 불안은 가격으로 이어지고 시장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가능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길목에서 긴장이 더 커지면 기름값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시장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은 환율이 반응하고 그 다음은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긴장이 더 높아지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운송 자체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조선이 안전 문제로 속도를 늦추거나 항로를 우회하게 되면 이동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에 반영됩니다. 결국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심리입니다. 시장은 실제 상황보다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돈이 이동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흔들리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하나의 시작점일 뿐 그 뒤에는 훨씬 넓은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파동처럼 보이지만 긴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파동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기름값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 빠르게 완화된다면 가격은 다시 안정될 수 있고 반대로 갈등이 길어지면 불안도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뉴스라도 그 시작점이 에너지라면 우리 생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조금은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